안녕하세요. 맘뜩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고3 학생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성적이 나오고 이제 중간고사 성적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의 좀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드릴까 해서 이렇게 좀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방송을 들으시기 전에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겪었던 거, 제가 컨설팅을 쭉 하면서 했던 그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 점 좀 참조하시고 들어두시길 바라고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2학년들 결과가 나오면서 2학년들 내신 결과가 나오면서 희비가 지금 결국 나누고 있어요. 내신이 1학년 때보다 올라가는 경우는 좀 드물고 유지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고 완전히 폭망하는 학생도 있었고 아니면 1학년 때부터 아예 그냥 폭망해가지고 포기해서 2학년 때로 폭망하는 학생도 또 있어요. 지금 고민들이 굉장히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뭐 이런 또 상담들이 요즘 많아요. 아, 선생님 저 진짜 수시 뭐 교과 갈 수 있을까요? 학종 될까요? 아니면 정시 갈까요? 라고 이제 종종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제가 확답은 못 드려요. 왜냐하면 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도 한번 제 방송 들으시면서 아이와 함께 진지하게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선택을 하긴 하셔야 돼요. 이제 3학년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제 여러분 자신을 먼저 분석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하기록부도 분석을 해야 될 거고 내신도 분석해야 되고 지금 모평 문제가 어느 정도 나오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뭐 나 논술을 해야 되나라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점 고려하셔야 돼요. 이건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절대 이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결과 절대 못 봐요. 친구들이 이리 하면 나도 이리 하겠다라고 결정 내려주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친구들이 정시 안 했고 나도 정시 준비해야 되겠죠. 친구들이 논술 주면 나도 논술 준비해야 되겠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학생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친구와 여러분은 달라요. 그 친구 생활기록부하고 친구 내신과 여러분 생활기록부가 여러분 내신 똑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여러분은 별개야. 친구의 장단점, 친구의 단점이 여러분의 장점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단점이 친구의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친구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활기록부와 여러분의 모평 결과만 분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는 이제 네 가지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가장 이제 여러분들 생각 첫 번째 선택하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시입니다. 정시. 장점이 뭐죠? 정시의 장점이 정량평가라는 점이에요. 더구나가 22학년도부터 정시 선발 인원이 증가했어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뭐죠? 수능은 단 한 번이에요. 그래서 내신처럼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1학기 마치고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3학년 1학기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수시 준비하고 막 그 아이들은 공부를 진짜 열심히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수능 최저를 위해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하지만 정시에 올인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와 나는 그 친구들 굉장히 부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도 올인하겠다는 친구들은 이것도 고려하셔야 돼요. 재수생과 특목고 자사고 및 교육 환경이 좋은 강남에 비해서요. 지방 일반고 학생들은 불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일반고에서도 내신 1점대인데도 수능이 안 좋아가지고 최저 충족 못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못 가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종 이 점을 정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자기는 논술을 준비하겠다. 근데 갑자기 논술 같은 것도 준비하시려면 적어도 고이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제 논술을 준비할 때 항상 아이들한테 입결을 보잖아요. 그럼 논술 입결은 상당히 높긴 높아요. 높긴 높는데 실질적인 경쟁은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누구나 다 준비를 하는데 진짜 논술의 결정되는 수능 최저입니다. 수능 최저. 그래서 수능 최저가 낮은 데와 높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 논술 입결이 틀려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시로 1등급까지는 찍을 자신은 없어요. 1, 2등급 찍을 자신은 없는데
논술을 준비해서 수능 최저는 맞출 자신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거의 겨울방학 때부터 논술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이. 일단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2학년 때가 이제 3등급 초반 정도 됐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2학년 때 3등급 초반이라면 이제 3학년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잖아요. 3학년에서 정말 내신 정말 잘 보는 겁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홈런 치고 수능 최저까지 충족시키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거죠. 더구나가 수능 최저이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처럼 수능에 대한 압박감이 심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내신과 수능 최저가를 충족시킨다라는 건 솔직히 드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아이들도 있겠죠. 뭐 내신 탑 1, 2등급으로 달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는 아이들도 있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라는 것은 이제 좀 지방 일반고 학생들은 좀 많이 힘든 편이에요. 정말 그 수능 최저 충족시켜서 수시로 대학교 가는 게 가장 좋다고 많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물론 일단 뭐 제가 컨설팅을 하는 학생들 중에 정말 내신도 좋고 수능제도 충족시켜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는 학생들 물론 있긴 있는데 그냥 극소수에 불과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 점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는 이제 이거죠. 3학년 때 물론 많이 하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진로와 관련된 비교과를 심화시키고 자기 진로 심화시키고 수행평가 심화시키고 학종의 4대 역량도 보여주고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해서 끝까지 학종으로 자기는 가겠다라고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 학종으로 가겠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일단 특목고하고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3, 4등급 라인, 뭐 4, 5등급 라인 같은 경우는 워낙 학교 비교가 좋다 보니까 이제 뭐 학종으로 뭐 지원하는 학생들도 있고 지방 일반고 학생들도 이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었잖아. 지방 일반고 같은 수능 최저 충족시키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내신이 1, 2등급대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비교과 활동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왜냐 지방 일반고에서 비교과 활동이 좋은 학생들 꽤 많이 있거든요. 더구나 이제 이 방법의 세 번째 방법에 또 한 가지 장점이 무슨 방법이 있냐면 수능에 대한 압박감이 없습니다. 또한 1학기 마치고 바로 수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덜어요. 더구나가 이제 단점이 정성평가, 학종이잖아요. 정성평가라서 확실히 내가 합격할 것이라는 보장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정시나 수능과 그다음 교과 전형은 정량평가기 때문에 내 등급 이 정도면 어디 대학교는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나오는데 학종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 그래서 학종은 거의가 거의가 아니죠. 뭐 100% 거의 뭐 소신 상향을 노리기 위해서 학종을 노리는 학생들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또한 3학년 때 비교과 활동을 진로 관련해서 심화시킬지 그 점도 어렵다라는 말.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상황 기록부를 보면 대부분 3학년 상황 기록부가 고2 때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제가 정시를 선택할지 아니면은 교과,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면서 교과를 선택할지 아니면 세 번째 학종을 선택할지 네 번째 논술은 정제다 집어넣습니다. 이 점 대략 세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방법에서 또 제가 뭘 말씀드렸었죠? 장단점을 말씀드렸어요. 이 장단점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나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시를 선택했을 때의 과정, 그 다음에 교과를 선택했을 때의 과정, 그 다음에 학종을 선택했다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정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현실을 깨달게 되겠죠. 그런데 현실을 언제부터 깨닫게 되는 거죠? 네, 6월, 9월 모평을 보시면 깨닫게 됩니다. 정시를 올인하겠다. 정시 파이터 고1 때부터 정시 준비를 안 하고 대부분이 정시를 언제 준비하게 되냐면 고2 2학기 때 정시를 준비하게 됩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내신이 안 되니까 자기가 도저히 뭐 자기는 내신으로 갈 수 없겠다 해서 포기하고 나서 이제 정시로 도는 아이들이 있는데 근데 정시를 준비하면 최소 여러분들이 1, 2등급 라인이 아니라면 일단 현실적으로 나는 그래 최소 지방 국립대까지는 가야 되겠다 목표를 먼저 설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6월, 9월 모평에서 재수생들이랑 붙어도 합격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점이 있으면 정시 올인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건 모르잖아요. 사람들이란 건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런 학생 정시에 가야 되겠죠. 상기부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으면 이건 정시에 목숨 걸고 올인해야 됩니다. 아니면 논술로 올인하셔야 됩니다. 상기부 관리가 안 되어 있어. 이건 어떻게 상기부 관리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은 뭐 내신 관리도 안 했다라는 뜻이고 뭐 과세특, 비교과 활동, 창작 활동 전혀 안 했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정시에 완전히 올인을 하던가 아니면 정시에 올인을 했는데도 자기가 정시에 그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논술 노리셔야 돼요. 논술 준비하면서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겠다. 그런 전략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 충족시킬 자신이 있다. 보니까 이런 학생이 있어. 자기가 그 어떤 학생이 있는데 그 내신이 이제 지금 2점대 이제 그 후반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가 수능 최저 충족시킬 자신이 있어요. 이제 지방 공대 같은 충족시킬 자신이 있고 웬만한 그 인설권에 있는 대학교 이제 상위 클래스는 아니어도 충족시킬 그 자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비교과도 꾸준히 했던 아이들이에요 보니까. 그 다음에 자기 비교과 활동이랑 독서 활동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 과세특을 뭐 심화시킨다라든지, 또 진로 심화 보고서로 심화시켰던 이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수능 최저 충족시킬 수 있다? 아, 그러면 이런 학생들은 두 가지 카드를 노릴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카드 노릴 수 있죠? 네, 교과라는 카드 노릴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학종이란 카드도 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과라는 카드가 뭐라고 해서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왜? 정량평가니까. 학종은 정상평가랑 확실하지가 않죠. 그럼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교과와 수능 최저 충족시키는 교과 전형으로 밀어붙이는 게 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중간고사 최대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최대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수능 최저 유지시켜 주시면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가 가장 좋아요. 더구나 제가 한 가지 이제 보시면 이제 학교마다 틀린데 이것은 그 모든 학교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오해하실까 싶어서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제 뭐 특목고나 자사고는 아닐지 모르는데 이제 지방 일반고 같은 경우는 무엇이 있냐면 1학년 때는 내신 따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으쌰으쌰하면 서로 뭐 내신에서 뭐 1등급 차기 위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2학년 때 보면 아이들이 정시로 많이 빠지게 됩니다. 정시로 빠진 아이들이 뭘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 아이들 수시 포기해요. 내신 포기해요. 그러면서 그래도 수시를 준비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내신이 올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면 깔아주니까. 근데 3학년 때는 더 그래요. 3학년 때는 정시로 대략 쏠림 현상이 있어요. 더구나가 정시 40% 모집이니까. 그 이유가 말 그대로 뭐냐면 이번에 한 여학생을 제가 컨설팅을 했는데 그 여학생이 이제 영어가 2학년 때보다 못 봤어요, 점수가. 그래서 선생님 저 어땠어요? 이제 그 여학생은 정외과를 희망하거든요. 정치 외교학과를. 그래서 선생님 저 어떻게 저그 내신 3학년 때 내신 망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수가 2학년 때부터 떨어졌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단은 지켜보자. 정치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한번 봐보자라고 했는데 봤더니 등급이 오히려 올랐어요. 왜요? 정시로 많이 되게 쏠려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들은 중간고사 준비를 안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었죠. 뭐 2학년 때까지 3등급 때 나왔다. 그러면 3학년 때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관건이 무엇이죠? 수능 최저를 6월, 9월 모평에서도 나오냐 안 나오냐가 크게 관건입니다. 그것만 충족시킨다면 여러분들은 교과로 잡을 수 있어. 그럼 교과를 잡았으면 뭘 하셔야 돼요? 이 교과보다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학종을 막 질러버리셔야죠. 그러면 또 정말 이상적인 입시가 될 수, 정말 이상적인 입시죠. 원래 이 방법은 매우 이상적인 입시입니다. 이 방법이.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끝까지 학종을 고집하겠다라는 아이들. 끝까지 학종 고집하겠다는 아이들은 이제 정시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저번 주인가 이제 생명공학과를 희망한 학생 이제 3학년 남학생 이제 컨설팅을 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3등급 내신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야 너 어떻게 한번 정시 준비 한번 해볼래? 뭐 논술 하는데 그 학생 하는 말은 아우 전 정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준비도 안 할 뿐더러 정시에 자신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더구나 이런 아이들 생활그룹가 아까 제가 서류에서 말씀드렸었죠. 어머님들과 아이들 어머님들 상담을 들고 그래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때 이 정도로 열심히 비교과 활동을 했는데 비교과 활동은 너무 안타까워서라도 정말 학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학종을 고집하는 그런 부모님과 그다음 아이들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정성 평가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요. 생기비 분석이 먼저 필요하셔야 돼요. 그 생기비 분석이 필요합니다. 학업의 역량도 있는지, 학업 역량을 보이는지, 전공 적합성도 있는지, 발전 가능성도 있는지, 과세특 기록은 어떠한지, 진로 심화 보고서로 계속 심화시켰는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2학년은 계속 1학년과 2학년이 지금 자기 진로와 연계가 되었는지, 그리고 나서 3학년 때는 진로를 더 어떻게 심화시킬 것인지 그 점까지 다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거기까지 다 계획이 있고 좀 이런 것은 좀 컨설팅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학종을 노린 분들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 생활기록부를 지금 분석을 좀 해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생활기록부 분석을 더구나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어머님도 아이 것만 보셨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저희 같은 사람은 아니면 그 정말 입시 컨설팅으로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많은 사람을 그 컨설팅 그 생활기록 보잖아요. 저 역시 너무 많은 생활기록 보다 보니까 어떤 생활기록부가 잘 됐다라는 걸 딱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이것은 좀 그런 도움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판단은 이제 아이와 어머님 판단이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학종으로 갔다고 해서 학종을 준비한다고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충 준비하면 될까요? 그건 전혀 아니죠. 못해도 그래도 3학년 때 내신이 그래도 2학년 때보다 올라가는 그래도 그건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비교과는 내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학생들, 학종을 고집하는 아이들은 이제 소신과 상향을 노리면서도 생기부 관리도 돼 있고 독서와 과세트, 창체 활동, 그다음 자신의 활동과 열정, 전공에 대한 열정과 이해도, 그다음 전공 뭐 학업 역량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그다음 발전 가능성, 그다음에 또 인성까지가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면 세 번째 방법 학종을 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완벽하게 생활기록부가 관리가 안 되어 있고 그래도 70에서 한 뭐 7, 80% 정도는 그래도 만족할 만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학종을 지원해 볼 만한. 왜 나머지는 3학년 때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준비하셔야 되죠? 면접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면접 역전율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내신 2점대 커버하고 합격한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1차 이제 단계별이죠. 1차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 여학생은 이제 고1 때부터 생활기록부를 관리를 쭉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1차를 합격시켰거든요. 내신은 부족했지만 하지만 면접에서 역전시켰습니다. 작년에도 면접 역전율이 항상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면접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학종을 준비하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도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기소개서도 정말 중요하죠. 올해부터 이렇게 질문 문항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면접입니다. 면접으로 확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 학종 고집하는 아이들은 2학기 내신도 준비하시고 2학기 비교과 활동도 어느 정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으로 나온 아이들 같은 이미 정량 평가로 자기가 어디 대학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도 뭐 2학기를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미 이제 수시로 대학교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2학기를 또 제대로 준비 안 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6장을 학종으로 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육광탈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육광탈 하게 된다면 뭘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재수 반수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기 내신도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후 최악의 문제, 최악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좀 방송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정말 현재 고3들 여러분들이 좀 선택해야 할 것, 정시를 준비할지, 그다음 논술을 준비할지, 아니면 2학년 때 3등급 때라면 정말 3학년 때 열심히 해서 교과 전형과 학종 두 가지 카드를 노리고 수능 최대를 충족시킬 것인지, 아니면 수능에 자신이 없는 아이들 학종으로 나갈 것인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근데 장단점은 다 있기 때문에 뭘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 용어에 기회비용이라는 단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말 그대로 무엇이죠?
최대의 이익을 위해서는 최소 희생을 하는 것이 바로 기회의 비용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최소 무슨 대학교는 되어 나는 대학교 다닐 것인지 결정하시면 의외로 방법이 쉽게 나와요. 왜냐하면 나는 최소 지방 국립대 어디까지는 내가 가야 되겠다. 그 대학교는 내가 가야겠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 대학교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활기록부와 모평 모의고사표를 분석하다 보면은 그럼 나는 정시로 할지 논술로 할지 아니면 나는 학종으로 할지 아니면 교과로 할지 이게 방법이 의외로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3학년 여러분 명심해 두세요. 여러분들 1학년 때는 대학교를 최대치 목표로 잡으셨죠. 그렇죠? 2학년 때 역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대학교 목표를 최대치로 설정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3학년 때는 최대치가 아닙니다. 3학년 때 대학교를 최대치로 설정하면 여러분들이 정시로 갈지 교과로 갈지 학종으로 갈지 방법이 나오지가 않아요. 3학년 때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때는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 무슨 대학교가 중요한지 그 기준점을 잡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송 있죠? 그 방법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법, 유리한 방법이 나온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맘띵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 좋은 대학교 가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만큼 여러분들의 모든 기회를 노리고 여러분들 정말 노력하셨잖아요. 그러셨죠? 특히 우리 어머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방송 어떤 점을 유리한지 잘 계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